게다가 사실 첫 번째 방문지가 사실 상징적이고 중요한데 첫 번째 방문지. 오늘 오후에 이제 내린단 말이에요. 음. 그 이제 공항에. 예. 그런 다음에 바로 일정을 잡은 게 삼성 평택 반도체 공장에 바로 갑니다. 오자마자. 네, 바로 갑니다. 오자마자 밥도 안 먹고 가나? 아니, 밥은 먹겠지. 밥은 먹고 가요. 근데 참 이례적이네요. 이례적인 게 사실은 이제 원래 DMZ 그러니까 비무장지대를 방문하기로 했는데 비무장지대는 이 역사성도 있고 뭐 상징적이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또 약간 클리셰 같은 면도 있어요. 뭔가 왔으면 여기 한 번쯤은 가야지 그치. 뭐 이런 거 있지.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반도체 평택 공장을 간다는 거는 특히 이제 이거가 삼성 반도체이긴 하지만 전체 반도체 어떤 세계적인 공급망으로 봤을 때 한국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 이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반도체를 집착을 많이 했어요. 그때 저기 백악관으로 막 기업들 다 불러 반도체 회의를 했어. 어. 근데 이제 그 웨이퍼라고 이제 반도체 그 필요한 생산에 필요한 거 가지고 이렇게 둥그런 원판 있잖아. 웨이퍼. 그거 들고 막 흔들면서 삼성, LG, 땡큐 땡큐 뭐 이랬단 말이야. 네. 원음을 지금 듣는 것 같네요, 왠지.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사실 성대모사가 좀 되긴 해요. 돼요? 네. 네. 아무튼 넘어가고.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반도체를 굉장히 이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고 중국이 이제 미국의 첨단 산업에서 턱 밑까지 지금 쫓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격차를 좀 벌려야 되고 게다가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공장이 중국에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어떤 뭐랄까 의존도를 좀 줄이기 위해서 대신 선택한 게 대만,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런 전략적 파트너가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경제 분야도 그렇고 좀 정치 분야로 봐도 사실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은 한미일 동맹 체제가 많이 거론됐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한미일 동맹이라는 게 그 중국을 어떻게 보면 에워싸는, 그렇죠. 그러니까 봉쇄하는. 그러니까 봉쇄라기보다는 좀 어떻게 보면은 태평양 건너 있잖아요, 미국이. 그렇죠. 그 태평양 있고 그럼 일본하고 한국이 어떻게 보면 가장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약간 최후의 방어막 같은 약간 그 느낌으로 얘네 둘이 좀 힘을 합쳐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오바마 행정부 때도 한일 관계 개선 압박이 상당히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니네 싸우지 말고 둘이 친하게 지내야 그래야지 미국 입장에서는 낫잖아. 둘이 힘을 합쳐야 막을 텐데 둘이 일본이랑 막 티격태격하고 막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이카번정님 염 기자님 리얼한 발음. 땡큐.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그때 박근혜 정부 때 한일 위안부 협정이 체결된 것도 어찌 보면은 이런 미국의 한일 관계 개선 요구와 압박에 따른 거였다는 분석도 그래서 있거든요. 근데 이 삼성 평택 공장을 한번 보면요. 지금 김도희 PD님이 갑자기 지금 MBC 뉴스에 지금 1,000명의 청취자분들이 접속해 계신다. 내 자리. MB뉴스에도 또 많은 분들이 와 계신데 MB뉴스도 많은 분들. 저희가 지금 동시에 3군데 채널에서 송출이 되고 있고요.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서도 송출이 되고 있는데 댓글 소통은 또 딩딩대학 채널에서 딩딩대학 채널에서만 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딩딩대학 채널 오신 김에 또 구독 한번 해주시면 구독과 좋아요 딸랑딸랑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그 평택 공장이 세계 최대 공장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3번째 라인이 구축 중인데 첫 번째 라인 세울 때도 세계 최고였어. 최대. 2번째 라인 세울 때도 세계 최대였어. 그렇죠. 근데 3번째 라인도 세계 최대예요. 여기 제가 가져왔어. 그래서 여기 가는 거예요 오늘. 평택 반도체. 이게 눈에 안 띌 수가 없대요. 이게 이제 뭐 몬드리안의 이제 추상화를 이제 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놨는데 어찌 됐든 축구장 400개, 87만 평. 이 엄청나게 큰 규모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에 와가지고 헬기 타고 지나가다가 저거 뭐야? 이렇게 굉장히 놀랐다는 언급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상징적이고 사실 대만하고 이제 우리나라하고 지금 반도체는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아무래도 이 위탁 생산, 이 파운드리 이 부문에서는 삼성전자가 TSMC에는 점유율이 좀 밀리고 있고, 근데 또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이 이 반도체를 이제 설계하는 데는 굉장히 또 굉장히 또 특장점을 가진 기업이 많은데 이거를 또 대량 생산하는 데 있어서는 또 대만, 한국을 따라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뽀로로는 EBS가 갖고 있잖아요. 그렇지. 아니, 뽀로로가 아니라 팽수. 팽수는 EBS 거잖아. 근데 팽수를 조각하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지. 팽수를 직접. 그렇지. 팽수 그려줘. 요대로 조각해줘. 근데 사실 이 조각하는 기술이 어떻게 보면은 이
파운드리다. 직접 그 설계된 거를 설계도 물론 중요하죠. 네. 그 캐릭터를 그리는 것도 중요한데 이거를 그대로 조각해내는 것도 사실 기술이거든요. 게다가 이제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계, 그러니까 대형 기계는 또 한 40% 이상을 갖다 미국에 의존하고 그렇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면 시너지가 굉장히 날 수 있는 포지션이다라는 거고 기본적으로 사실 이제 그 경제 쪽에서는 불안감이 많았어. 그렇죠. 왜냐하면은 미국이 다음에 차세대 반도체 공급자를 누구로 할 거냐. TSMC로 그냥 해버리면 이 TSMC가 일본하고 편먹고 지금 대만이 한국 지금 고사작전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막 서로 뭐 연구소 짓고 난리야. 그런데 어쨌든 이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에 삼성과 우리 한국이 조금 그래도 편입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게 굉장히 그렇죠. 긍정적인 네. 시그널이긴 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하던 얘기 잠깐만 더 추가를 해주면 아까 어쨌든 오바마 때만 해도 이제 한미일 동맹 체계라고 했던 게 네. 이제는 중국이 너무 커지고 네. 러시아까지 붙으니까 인도 태평양 전반으로 지금 확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일본만으로 안 되고 인도, 호주까지 넣어가지고 만드는 이게 쫙 이게 정말 그거야말로 에워싸는. 이거를 또 부르는 또 경제 동맹체가 있죠. 그게 오늘 많이 거론될 단어일 텐데 뭐죠 그게? 이거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이거 기사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예요. IPEF. 네, 근데 이거를 저희 사실 빌런 사냥해서 하긴 해야 되는데 이 말이 나왔으니까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옛날에 WTO 체계, WTO 아시죠? 세계 무역 기구. 세계 무역 기구. 이건 뭐냐면 야, 전 세계 지구촌이고 뭐 생긴 거 다 비슷한데 그냥 무역 다 같이 잘하자. 뭐 어느 나라 할 거 없이 전 세계가 잘하자. 이게 그렇죠. WTO였단 그렇죠. 말이야. 그래서 질서를 하나 만들자라는 거였고, 그런데 이게 미국과 중국이 갈라서면서 경제 전쟁이 일어났잖아.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WTO 체제가 사실 수명을 다 했어요. 지금 쉽진 않죠. 그러니까 공급망도 막 무너지고 미중이 저렇게 싸우니까 뭐 중국 공장은 잘 안 돌아가고 봉쇄해버리면 수출도 안 되고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야 그러면 이왕 깨진 거 마음 맞는 애들끼리 좀 뭉쳐가지고 좀 끼리끼리라도 좀 잘해보자. 있는 애들끼리라도 좀 뭉쳐보자. 마음 맞는 애들. 그래서 일단은 그 IPEF에 들어간 나라가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뭐 우리나라 포함해서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크게 친한 나라가 별로 없어요. 호주는 뭐 거의 뭐 으르렁 하고 있으니까 어찌됐든 이게 어떻게 보면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어떤 이제 끼리끼리 무역 협정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좀 가입 물론 가입하겠다고 얘기는 했어요. 근데 중국이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반응합니다. 중국은 지금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사실 이게 이제 포인트인 건데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일본보다 한국에 먼저 오는 이유에 대해서 그만큼 시급하고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기자들이 그 미 국무부에 질의를 해요. 뭐라고? 왜냐면 이례적으로 60년 만에 한국에 먼저 가니까 아니 왜 도대체 한국 먼저 갑니까 했더니 뭐 순서가 뭐 중요한가요? 이렇게 답변해 실제로. 그러면서 맨날 계속 일본 먼저 갔잖아. 그렇지. 근데 사실은 세상에 공짜는 공짜 없지.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바이든이 먼저 온다는 거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면을 세워주는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왜 롯데월드 가면은 그 여기 옆으로 가는 익스프레스 티켓 있잖아. 네. 그거 비싸요. 그러니까 더 비싼 거지. 먼저 타려면 돈을 더 내야 되거든요. 그럼 과연 우리가 지불할 비용이 뭔지를 사실은 눈여겨 보는 게 사실 이번 정상회담의 서늘한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몇 가지가 거론됩니다. 몇 가지. 뭐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요 반도체. 반도체. 이거는 이미 공장 갔잖아. 이미 지불했어. 이미 삼성전자에서 텍사스주에다가 대규모 파운드리 공장 짓기로 했고 그리고 또 발표가 하나 남아 있죠. 일단 뭐 현대차에서 현대차도 공장 발표가 남아 있고 아마 미국의 또 투자 발표를 아마 미국의 가장 아픈 부분이 고용이거든 사실. 네. 그러니까 이 고용 창출을 많이 할 수 있는 공장 유치하는 게 또 대통령이 또 세일즈 외교 부분에서 또 치적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마 있을 수 있고 그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게? 두 번째는 이제 한일 관계 개선 압박이 또 올 수 있습니다. 니네 싸우지 말고 이제 마찬가지로 좀, 해라. 근데 사실은 새 정부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제안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제가 확인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과거 오바마 정부 때 사례에 비춰 보면 미국의 민주당 정권 같은 경우에는 한일 관계 개선. 근데 참 공교롭게도 바이든 방문하기 한 며칠 전에 일본의 입국 제한이
풀렸어요. 그렇구나. 귀신같이 뭔가 이런 것들도 좀 큰 흐름에서 볼 필요는 있다는 거고. 그게 이제 괜히 되는 건 아닐 수도 있겠군요. 뭐 세상에 이유 없는 건 없으니까요. 또 외교 무대에서는 또 상호주의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 해주면 나 해줄게 그렇죠. 이런 것들이 강하니까. 네,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것도 이제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우크라이나 문제에 적극 개입을 좀 요청받을 수도 있다. 이건 굉장히 민감한 건데. 민감한 소재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평화 유지군으로 파병하거나 이런 경우는 있었지만 만약에 이제 미국도 지금 무기를 계속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나라 또 무기가 또 세계적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지금 K 방산이 이번 국면에 좀 많이 주목받았잖아요, 사실은. 그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 무기에 대한 좀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 거네요. 그런 관측도 있습니다. 근데 고심이 깊어진. 그래서 사실 쉽지 않은 어느 하나 쉽지 않은 결정이고 더군다나 이제 방금 전에 이제 IPEF 같은 끼리끼리 경제 체제에 우리가 편입하기로 지금 했다는 거거든요. 그 경우에는 우리가 또 치러야 될 비용. 바로 이제 우리 사드 사태 때 경험해 봤듯이 중국과의 이제 관계. 중국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수출품의 4분의 1이 중국으로 향하고 있긴 합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은 필요한 물건을 빨리 수입할 수 있는 데가 사실 한국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저 유통 기자를 했습니다만 유통업계에서도 생우유 생우유 수입할 수 있는 데가 사실 몇 개 없어요. 중국에서 생우유 수입하는 데가 한국이 포함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서로 중국과 어떤 의존 관계랄지 여러 가지 어떤 쟁점들이 일단 정상회담에서 좀 어떻게 달라질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든이 아마 방문해서 성명을 낼 것 같아요. 아마 그걸 흔히 바이든 독트린으로 나중에 불릴지 모르겠어요. 근데 과거에 이제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또 트루먼 독트린 이런 거 발표하면서 어떻게 보면 냉전 시대를 열었다면 아마 이번에 바이든 독트린은 혹시나 신냉전을 여는 건 아닐지 그런 세계사 사조의 흐름까지도 좀 같이 봐야 된다. 범블비님이 IPEF가 중국을 등진다는 건데 아직 경제 의존도가 안 낮춰져서 걱정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정확한 분석이고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어떤 군사 안보적으로는 미국에 의존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이걸 양립하기가 어려운 시기가 지금 온다. 이제 어느 순간 선택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오고 있다. 그 선택을 아마 이번 정상회담 때 어느 정도는 강요받을 수도 있다. 그게 참 어려운 과제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실 기자들도 기사 쓰다 보면 마지막에 항상 이렇게 마무리해요. 한국의 외교 역량이 시험대에 오르. 그렇죠. 맨날 클리셰야 이거 맨날 써. 왜냐하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또 딩딩대학에서 오늘 또 국제 4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제 4강. 서로의 상호 의존도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그 이론을 좀 소개하는. 이게 보면 이제 저기 IPEF가 인도 퍼시픽 이코노믹 프레임워크거든. 프레임워크.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국제 정치를 보는 거는 이 프레임워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틀이 중요하죠. 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틀을 좀 제공해 줄 수 있는 딩딩 국제 4강이 오늘 업로드 될 예정. 오늘 저녁 6시에 많이 업로드 되니까 많은 관심을 구독과 좋아요 딸랑딸랑 꼭 부탁드리고요. 일단 바이든 관련 질문 이 정도면 거의 제가 볼 때는 쭉 한번 훑어본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뭐 일정 빠르게 말씀드리면 내일 한미 정상회담이 있어요. 내일 용산 이제 집무실에서 90분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건 좀 논란이 있는 사안이긴 한데 이제 전쟁기념관에서 이제 만찬이 내일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국립중앙박물관 아닌가요? 국립중앙박물관 죄송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죄송합니다.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에 이제 급히 좀 만찬 장소가 정해지면서 일단 거기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이제 불만도 많이 터져 나오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22일까지 한국에 있다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24일까지 일정을 계속 이어간다. 이 정도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뭐 사실은 이렇게 이 마라톤부터 쭉 정리한 데 많지 않을 겁니다. 거의 이거는 굉장히 저도 몰랐던 사실. All about 한미 정상회담. 오늘 뉴스 보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저희가 이제 다음 순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